선이자 기조,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간 이후에도 미국의 정책 기조가 노선은 일단 첫 번째는 안보 문제에서 무임승차를 없애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제품이나 원재료, 부품, 소재는 공급망 재편을 통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이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직접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못하는 게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할 수 있는데 유럽의 동맹국이나 일본, 한국들이 전부 다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협상을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영 협상이 안 돼서 미국이 강제 해협 개방 조치를 실시하게 되면은 전비 조달을 덕을 보는 국가들이 분담해서 제공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아마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차근차근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AI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상당히 크고 오래 갈 것 같네요. 투자자 관점에서 뿐만 아니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안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돈 버는 문제까지 확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보시면은 이스라엘 문제를 일단 지금 본 협상이 스위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하고 이란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 본회담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또 티칵태칵 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가 지하 도시를 한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게 모든 그런 자원을 이란이 제공을 한 거죠. 그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 지하 도시 15층 정도의 안반 밑에 건설된 핵심 거점을 지금 이스라엘의 방위군이 해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압박을 행사해 가지고 헤즈볼라 공격을 중지하지 않으면은 협상에 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피우다가 일단 스위스까지 왔는데 뭐 공동 그런 사진도 찍지 않고 원래 합의를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를 일단 뭐 처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주류 언론들은 전부 다 거두절미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했다. 사람이 죽었다. 이스라엘이 인종 청소, 제노사이드를 하고 있다. 이런 논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제가 국제 문제를 다루면서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냐. 이렇게 거짓하고 사기를 뭡니까 주류 언론들이 들어서가 그렇게 외치면 어떻게 하냐. 정말 벌받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을 하다가 당대 전부 다 말아먹는 언론사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안 가는 거죠. 공병호 TV는 사실과 진실과 훌륭함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론 기사들이 전부 다 한국을 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시비비를 따지면은 이렇게 뭐 지하에 여러분들 요새를 건설해 가지고 이게 뭐 한 7km, 6km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지하 요새를 건설해서 수시로 드론을 날리고 로켓을 쏘고 미사일을 쏘니까 이거를 지금 해체 작업을 들어갔는데 이란은 결사적으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여기다 지하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안반 밑에 15층을 여러분들 이렇게 몇 킬로를 설치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북부의 주요 도시에서 한 7에서 10km 떨어진 데 이런 지하 안반 시설이 있는 겁니다.
참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나서 가지고 레바논 남부를 공격해 가지고 이걸 지금 해체하는 겁니다. 예.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헤즈볼라의 터널망 영상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산속에 이 정도 규모의 터널망을 뚫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투자를 한 겁니다. 이란 자금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헤즈볼라의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이란의 명령을 받아 레바논을 점검하고 있는 테러리스트입니다. 헤즈볼라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레바논의 노력에 대해 의도적으로 한쪽 면만 전달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뿐만 아니고 한국의 주류 언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악한 겁니다. 사실 여부를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악이 여러분 융성한 시대가 된 겁니다.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욕을 하는 겁니다. 진짜 개탄할 이야기인 겁니다. 아미트 세갈 이스라엘 여러분들 정치부 기자가 이란 대표단이 워싱턴의 레바논 휴정을 압박하라고 요구하기에 제네바에 착륙하는 동안 이스라엘 방위군은 알리 알타이르 능선의 안반을 15층 깊이로 파서 만든 헤즈볼라의 지하 중추 신경본부를 두고 잔혹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5명이 전사했습니다. 테헤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고 있고 네타냐후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받아서 공격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저는 뭐 돈이 남고 뭐 이런 문제보다 우선되는 것이 사실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지름길이고 지금 한국 상황이 사실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략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이스라엘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레바논 남부의 포위입니다. 포위. 이 1일 리포트를 아미트 세갈 기자가 여러분들 전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위기 속에서 이란 대표단은 미국과의 평화회담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해서 핵 협상 조건으로 레바논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엄청난 돈을 퍼부어 가지고 만들어낸 지하 도시가 지금 함락 위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이런 영토를 점령해 가지고 돈을 대서 헤즈볼라 세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그게 제정신이 되는 겁니까? 내 생각 같으면 전부 다 화력을 집중해 발전소 뭐고 전부 다 두들겨 부셨을 것 같아. 협상은 뭐가 협상이 되겠습니까? 가자 지구의 모래터널과 다릅니다. 헤즈볼라는 안반을 15층 깊이로 파서 만든 남부 레바논의 알리 알타이르 능선의 헤즈볼라 지하 중추 신경본부를 두고 이스라엘 방위군과 헤즈볼라가 잔혹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진격 중단 및 포위작전 전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헤즈볼라는 마음대로 공격하고 이스라엘 방위군은 잠시 멈춰 있는 겁니다. 이란의 외교적 인질극과 미국의 용인 자국 12대를 학살할 혐의를 받는 이란 대표단은 제네바에서 미국 부통령 벤스를 만나는 반면에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이 발표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내에 고립되는 역설적인 외교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도 정신 나간 인간들인 거죠. 진짜 악한 세상이 된 겁니다. 엑스에일은 보면은 헤즈볼라가 지난 2일 동안 몇 시 몇 분에 몇 발을 쏜는가 전부 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언론도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전쟁광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이 말세입니다. 말세.
이란은 레바논에서의 전면적인 휴전이 선행되지 않으면 미국과의 핵 협상을 시작 조치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IDF가 공격 중인 알리 알타이르 능선의 지하기지는 이란의 자금과 기획으로 10년 이상 구축된 바드르 사단의 중추 신경으로 한 번 파괴되면 안반 지형 특성상 재건이 불가능한 핵심 시설입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들 이 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탱커를 지휘하던 중령 그리고 전사자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분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중동 문제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중동 사람들이 문제지 이스라엘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세계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절제된 그런 공격을 감행하는 내가 보면 선악 개념이 명확하니까 모세 후경으로 여러분들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적을 대할 때도 정확하게 이런 규범 있게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냥 이 코앞에 여러분들 지하에 15층 지하 시설을 해가지고 수시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떼우면 여러분 5, 6km니까 그냥 준비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이번에 그 점령한 이스라엘 군인이 접성한 보포트 성에서 메티울라를 직접 가리키는 거니까 바로 앞이란 이야기죠. 한 10km 정도 떨어진 모양입니다. 10에서 한 17km.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걸 해체를 하는 겁니다. 헤즈볼라가 터널 로켓으로 이스라엘 북부 도시를 빠르게 타격할 수 있는 위치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이 공격하는 그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지역입니다. 박스에 있는 그리고 이 지역이 지역 여기다가 이제 안반 밑에다가 15층 깊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북부를 마음껏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참 사는 게 이렇게 참 답답하네. 고난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뭐 한 수십 미터 밑에 여러분들 지하 도시를 다 건설한 겁니다. 지휘소 뭐 의료시설 동영상 보면 뭐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사활을 건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잠시 보시고 제가 척은지심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입장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파병을 했고 여러분 유엔군이 파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의 투쟁을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외로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메시지를 얼마 전에 올렸네요. 이란은 레바논에서 막대한 돈을 받고 동원하는 자신들의 대리 세력, 플락 세력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즉시 중단시켜야 됩니다. 대리 세력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선제적으로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것.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난주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이란을 다시 한번 강경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이제 휴전 타결 이전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힘이 좀 빠졌죠. 신뢰도가 좀 떨어진 겁니다.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이란을 다시 한번 공격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100% 그렇게 믿었지만 지금은 그냥 또 대통령이 또 여러분들 큰 소리 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헤즈볼라가 남부 레바논에 이런 대규모의 군사물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찾아낸 것이
이스라엘 방위군이 찾아낸 것이 5톤의 폭발물, 수십 대의 킬러 드론, 지뢰와 적석 폭발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국민과 북부 도시와 마을을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방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절제된 공격을 하는데 그걸 전부 다 이런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다 그렇게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군수물자를 다 비축해 가지고 7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계속 때려서 인구의 20%가 전부 다 지금 피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무지막지한 무기들을 이스라엘 벤자민 네타냐후가 미국의 한 유력한 전문가가 객관적인 그런 글을 기고하니까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실에서 고맙다고 진짜 고맙습니다. 스펜스 대령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만큼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게 노력하는 군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만큼 적들의 선전공시에 시달리는 나라도 없습니다. 진실과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여러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연과 홍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흐리멍텅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짓과 사기와 조작의 여러분들 뭐죠? 압도된 민족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천만이지만 수십억 여러분 중동 인구를 상대로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진실과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욕들을 많이 퍼붓는지 존 스펜서 여러분들 전 대령이자 작가가 제대로 그런 글을 한번 써주니까 총리실에서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조작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도록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오래 가겠습니까? 당대 망하는 여러분 회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 망하지 않습니까? 당대에 테이프를 조작하고 여러분 탄핵을 하고 한 사람들 당대 망하지 않습니까? 오래 안 갑니다. 당대 감방 가지 않습니까? 진실을 외면하니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래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년 만년 떵떵거리고 잘 살 줄 알았죠. 얼마나 욕을 처먹습니까? 이번에 부도 사태가 나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은 이기는 것이고 여기 존 스펜스 작가입니다. 아주 유력한 분입니다. 이분 쓴 글을 이런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읽은 겁니다. 존 스펜서 아주 여러분들 전직 군인이었고 작가입니다. 영향력이 있고 이런 이렇게 아주 필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을 썼는데 여기 130만 명이 본 겁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130만 명이 읽은 글을 여러분 한번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제프리 렉스 교수란 분이 존 스펜스 작가의 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병호 TV의 여러분들 시청자들과 함께 읽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읽어야 될 사람들은 읽지 않을 것입니다. 터커 칼슨 보고 읽으라는 거 아닌가. 니도 좀 읽고 좀 정신 좀 차려라. JD 펜스 부통령 좀 읽고 정신을 차려라.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터커 칼슨 방송인도 읽고 좀 정신 차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프리 렉스 교수가 여러분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130만 명이 읽은 글인 겁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고품격 정보를 매일 아침에 접하는 겁니다. 사기치고 이런 웃고 떠들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겁니다.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야기. 세상의 전부가 다 거짓말쟁인 겁니다. 전장의 현실과 미사 여구의 차이, 이스라엘 방위군의 레바논 민간인 피해 최소화 노력, 전 세계 국가 이런 군대 가운데서도 가장 규범과 절제가 요구되는 그런 군대가 IDF, 이스라엘 방위군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런 이 전쟁을
민간인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최대한 노력하는 겁니다. 이 군사 전문가가 이스라엘 방위군은 과거와 현재의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가자 및 레바논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독보적이고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DF는 문자, 전화, 전단지, SNS 등 다각적인 채널로 사전 대피 경고를 발령하고 최하위 전술 수준까지 법적 검토 시스템을 도입해서 작전 지휘관의 공격 결정을 기각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방위군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위군 개개인이 유소년기부터 모세 오경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덕적 규범이 이런 적과 싸울 때도 가장 높을 겁니다. 저는 이거 100% 믿습니다. 조밀한 인구 밀집 지역인 베이루트 다이에 등에서 헤즈볼라 수뇌부를 타격할 때도 정밀 유도 무기, 소구경 폭탄, 고도의 정찰 자산을 활용해서 민간인 피해를 극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는 상호 등가성이 성립하지 않고 민간인을 고의로 표적 삼지 않고 국제법을 준수한 이스라엘 군이 있는 반면에 민간인 사이의 군사작전을 음리한 채 이스라엘 민간인 공동체를 매일 공격하는 테러 집단 헤즈볼라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제노사이드를 한다 이렇게 미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막 미쳤습니다. 아주 매뉴얼화된 절제된 그런 공격을 통해 최소한의 민간인 피해를 사전에 예고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래도 전 세계가 여러분들 언론들이 발광을 하는 겁니다. 민간인 밀집 지역인 헤즈볼라 통제구역을 공격할 때는 화약약을 줄인 소구경 정밀 폭탄 스몰 다이어미터 뮤니션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법적 절차를 밟아 군사 목표만 타격하는 반면에 미국이 지정한 테러 조직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의 학교, 주택, 민간 인프라를 향해서 매일 무차별 로켓과 드론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법적 검토와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정규 군인인 반면에 다른 한쪽은 의도적으로 민간인 거주지 한복판에 군사작전을 배치하고 민간인을 확산하는 국제 테러 집단입니다. 정의가 밥 먹여주냐 사실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해서 홀라당 망하는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거짓이 성했으면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전부 다 이런 사기꾼들이 이런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 좋은 시대 다 갔습니다. 좋은 시대. 좋은 시대 진짜 이름 다 갔습니다. 이거는 한국인들도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한국군이 가가지고 호르무즈 이름 열든지 아니면 통행로 지불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제로 여러분들 호르무즈 개방하면 이란 함께 통행료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일관되게 안보 국방에서 무임승차를 없애가는 겁니다. 겉으로 미친 척 여러분들 많은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일관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착하게 집어내는 사람이 캐나다의 에코노미스트 제임스 쇼 박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신 메시지를 발표되기 전에 그제 여러분들 착하게 지적한 겁니다. 미국의 국방 안보 노선은 각자 알아서 지키고 국제 항로상의 여러분들 항해 자유도 부담 각자 해라 그겁니다. 공짜하지 말고 큰 변화입니다. 영감이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호르무즈를 강제 개방할 수가 있다. 개방하면은 전비를 전부 다 통행료를 석유 갖다 써가지고 이런 하는 사람들이 다 지불해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휴전 기간이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어떤 통행료도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60일 기간 만료된 이후에도 이란이 징수하는 통행료는 없습니다. 가로 열고 단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경우에
미 합중국에 직접 미 합중국을 위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가 여러분들 유럽 동맹국의 도움 없이 한국이나 일본의 도움 없이 강제로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분들 개방시키게 되면은 전비를 대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전비를 대 가지고 동원해라 이야기죠. 이것은 중동 국가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비용 상환을 목적으로 수호천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만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비를 통행료 형식으로 거둬들이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께 덮보잡을 믿을 수 있나 믿든 안 믿든 그건 개인 자유고 일단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메시지가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안보의 무임승차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항해 자유도 무임승차를 허용 안 하겠다는 겁니다.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어떤 통행료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60일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입니다. 미 합중국이 직접 부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확정적으로 부과하겠다 그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제가 해석한 것은 호르무즈 강제 해협을 강제 개방을 위해 가지고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하게 되면 전비를 걸프 국가들하고 원유 소비 국가들이 통행료로 제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군함 보낼 수가 없으면 그 이야기인 겁니다. 미친 이야기가 아니고 일관된 이야기인 겁니다. 테헤란이 온갖 연극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작전 통제권은 미국 해군과 미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제임스 션 캐나다 에코노미스트 주장입니다. 석유는 워싱턴이 청시도를 켤 때 흐르고 워싱턴이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해석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글이 트럼프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쓴 글인데 한번 볼만한 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팍스뉴스의 텔아비브 주재 특파원한테 한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천사가 되어 원유의 20%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뭐 정신 나간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읽은 것은 무임승차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해협을 전수할 수가 있고 그들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다. 만약 강제 해협 개방을 해야 되면 미국이 전비를 조달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것이다. 항해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한 겁니다. 유럽 동맹국들 이런 배 한 척 안 보냈지. 미국에 대해서 이름들 한국 일본이 배 안 보냈지. 그럼 너희들이 비용 부담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냥 비용 부담해라. 너희들이 비용 부담해 가지고 그냥 치르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글이죠. 이게 여러분 새로운 글이 아니고 여기에 이 내용을 여기 이 내용을 여러분들 뭐라고 보는가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임스 션 박사가 긴 논문을 기고를 한 겁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은 이 발언의 배경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행동하는 힘을 통한 평화 분석 6월 19일 날 제임스 션 박사가 여러분 올린 글입니다. 그죠? 전후 80년 동안 미국이 군사비용을 독박 쓰면서 해상 항로와 금융 안정을 보장하고 동맹국들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누리던 무임승차와 구조적 불균형의 시대가 종식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이런 지적한 겁니다. 트럼프의 이런 국가안보 노선의 가장 기본 구조는 비용을 확실하게 분담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항해 자유도 공짜로 여러분들 미국이 지켜주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보다도 유럽 아시아 등 동맹국의 에너지 의존도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군이 전적으로 방어해 주던 모순적 보조금 체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상호주의에 기반한 비용 분담이 강제될 것으로 봅니다. 아주 예리한 여러분들 분석인 겁니다. 이번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제임스 존 박사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 질서가 붕괴가 된 겁니다. 항해 자유는 미국이 전적으로 해군력을 동원해서 보장한다. 그거 이제 없다는 겁니다. 한국 안보 당신들이 비용 대부분 지불해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무역로 확보와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대신에 동맹국들이 체제 유지에 기여하겠던 상호 합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일방적 부담으로 변질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은 시대 변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자는 겁니다. 미국은 정작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동맹국과 아시아 동맹국을 위해서 막대한 미국 해군력을 동원해야 되고 그것을 아시아 동맹국과 유럽의 동맹국들 전부 다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무임승차 끝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약간 불쾌하게 들리는 트럼프가 야 미국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 개방하면은 우리가 비용을 상대방에게 여러분들 징수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이 미친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게 뭘 뜻하는지 제임스 존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마 국내 언론들 거의 안 다룰 겁니다. 무임승차 시대가 강제적으로 종식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임스 존 박사 똑똑한 겁니다. 피터 헤그셰스 전쟁부 장관의 발언처럼 미국은 더 이상 동맹국이라는 이름하에 제공되던 일방적인 안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끝나도 다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개방된 해상 항로와 에너지 흐름의 혜택을 누리는 국가라면 그 안보를 무기한 미국에 맡길 수 없고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방어에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큰 정책 변화인 겁니다. 그거를 읽어내려면 이렇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로부터 불균형적으로 받은 혜택을 받는 세계 질서를 유지해 왔는데 그거는 일종의 미국이 제공하는 보조금이었고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인하지 않겠다. 그 내용이 이번에 여러분들 만일이지만 만일에 미국이 강제 개방에 나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통행료를 우리가 징수할 수 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국제 질서의 변화를 여러분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겠다. 뭐 트럼프가 큰 소리 치고 여러분들 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웃으니까. 그지? 오늘 여기에 텔아비브의 팍스뉴스의 기자한테 한 이야기를 해협을 폐쇄하는 순간 너희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이란 관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그 망할 나라로 돌아가지도 못할 것이다. 스위스로 이런 협상이 온 상황에서 대통령이 악담을 퍼부은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악담을 이렇게 이제 퍼붓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지금 이란 문제를 비교적 근접거리에서 정밀하게 이렇게 추적하고 있는 분이 여기 레이란 기번스라는 분인데 이분의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충 갈등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양해각서에 포함된 레바논 조항에 대해서 이미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협상을 지연시키고 끌기 위한 붙박이형 핑계거리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들이 헤즈볼라의 공격명령을 내렸고
이스라엘에 이에 대응하자 협상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석유 수출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란은 여전히 돈을 챙겨갑니다. 이것이 바로 JD 밴스가 협상 테이블에서 가져온 결과물입니다.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당 부분 사실이죠. 이란 대변인은 양해각서의 제13조에 따라 최종 합의에 대한 협상 결신은 1조 4조 5조 10조 11조 이행을 조건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조항들 특히 전쟁의 종식을 뜻하는 제1조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못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떡 줄 사람은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폐쇄시켜 한 이란 대통령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우라늄 농축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이란의 미사일도 협상당에서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매체인 타스 통신은 레바논에서 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비비의 정면 충돌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 굴욕적인 항복협정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에게 굴복한다면 네타냐후는 선거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레바논의 상황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미국 측의 압박으로 인해 정치권이 이스라엘 방위군에 강요한 현재의 교전 수칙은 남부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 방위군 부대원들의 응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아예 철수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방위군이 제대로 반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레바논을 사주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강력하게 너희들을 때릴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레이랑 기반수란 분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비꼬는 겁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이란인들은 트럼프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을 다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저 소셜미디어상의 게시물 뿐이고 실제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말에 상당한 신뢰를 두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경하고 과격한 발언을 하면 진짜 여러분들 긴장하고 했는데 이제는 또 헛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처럼 더 강력하게 이란을 다시 한번 때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별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약발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 이제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허카비 아칸스 주지사를 지냈던 분이 여러분들 한 이야기 보시면 미국은 헤즈볼라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성 종양 같은 존재이고 이미 수백 명의 미국인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모두의 공공의 적입니다. 이들은 무기를 저장하기 위해 레바논의 민간인 주택을 무단 점검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민간인 목표물을 향해 드론과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사악함 그 자체입니다. 여기 이제 아마 이분은 주미 이스라엘 대사 같습니다. 산속에 이 정도의 터널망을 뚫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여러분 필요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참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이란 건을 깨끗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뭐 또 대통령이 고민이 많았겠죠.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의 이 같은 위협 메시지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했다. 55분 전에 나온 메시지네요. 자, 뭐 그러나 대통령을 또 비난만 할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 비해 가지고 고려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다만 국내 언론들이나 그 세계적인 그런 기성 언론들이 거두절미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한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번에 거짓말하다 이런 망하는 회사 하나 봤지 않습니까? 주구장창 거짓말만 하다가 그죠? 주구장창 거짓말만 하다가 망하는 거 여러분들 당대 다 망하지 않습니까? 당대 오래 안 가지 않습니까? 참 이번에 보면서 야 오래 안 가구나.
당대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다 해결이 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분위기를 좀 일신해 가지고 세계 뉴스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좀 혼란스러움이나 또 세계 뉴스 가운데 전쟁도 중요하지만 세상 변화를 잘 읽는 것이 여러분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발언이 소개되어 있네요. 뭐 이 발언이 100% 현실화될 것이다.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공적인 창업자이자 투자자인 론 바론한테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반도체 칩이 주가가 이런 폭등을 하고 SK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잘 가는데 여기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업가이자 창업자의 투자자인 론 바론에게 현재 엔비디아보다 두세 배 성능이 나오면서 10%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칩의 전체 물리적 설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를 완벽하게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만 반도체 문의를 했습니다. 이거 생산하려면 얼마나 걸리냐. TSMC가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제게 5년은 영원입니다. 제 타임라인은 1년 2년이고 3년째부터는 무한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칩 공장을 본인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테라팹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를 전공한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실현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5년 걸리는 공장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셨죠? 데이터 센터를 처음에 데이터 센터 운용 전문 회사하고 이런 데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본인이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4개월 만에. 그렇게 해서 이런 등장한 것이 테네시주의 콜로세스 1인 거죠. 일론 머스크는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칩을 직접 만들어야 된다. 직접 만들 수 없는 것은 그냥 패배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들 지금 인텔을 육성하고 마이크론을 육성하는 그런 배경이 됐을 거로 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귀담아 제가 듣는 겁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100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운전자보다 4배 더 안전한 수준입니다. 새로운 반도체 칩이 도입되면 이 수치는 10배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존의 틀 안에서 경쟁하는 대신에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일론 머스크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AI 관련 주식들이 어마어마한 배수를 인정받고 여러분들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쩌면 AI 관련된 모든 주식들은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이면은 수십 년 정도 모트, 해자, 수십 년 동안 독점적 이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빠르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자주 쓰는 모트, MOAT, 중세시대 성벽을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물이 있는 그런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모트, 해자, 독점적 이윤을 누릴 수 있는 핵심 경쟁력, 방어망
이런 것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AI가 가져오는 생산성 폭발이 그런 것을 빠른 시간에 해제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AI 생산성 폭발은 AI 기업의 해자 모트를 급속히 붕괴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달라, HBM은 달라 이렇게 하지만 판을 깰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판을. 일론 머스크가 혼 담당한 엔비디아의 10% 비용으로 3배 성능 3년대 무한대 성장은 반도체 공급망의 물리적 한계적 특성상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론 머스크의 주장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경고는 100% 유효합니다. AI가 가진 생산성의 폭발은 과거 전통기업들이 자당하던 막대한 자본, 오랜 개발 기간, 기존 공급망에 우일한 대기업의 해자를 순식간에 구식유물로 만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스트라이브사의 부사장으로 하고 있는 양반이 자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공행진하는 그런 주가들을 볼 때 전통적 해자가 급속히 붕괴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수십 년 동안 매달려 있던 칩 설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축 작업을 AI 보조 도구인 LLM, AI 코딩 에이전트 등을 통해 단 몇 주, 몇 달 만에 프로토타입 할 수가 있다. 전통 기업들이 이걸 구축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고 안주하던 진입 장벽이 AI의 폭발적 생산성으로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던 시간적 해자의 붕괴, 자본비 규모의 해자의 무력화, 그 점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중요하게, 그리고 이 두 분은 상당히 이런 투자자로뿐만 아니고 기업가로서 서로가 존경하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헛소리를 할 수 있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을 보시고 내친 김에 이런 오늘 방송 준비를 막 덮을 때 현존하는 여러분들 최고의 그런 미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초음 속 쓰나미, 초음 속 슈퍼소닉 쓰나미라는 개념은 얼마 전에